자, 오늘은 그 11.8이 되겠네요. 파워 시리즈로 갑시다. 파워 시리즈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책들은 대부분 다 몇 급수로 번역을 해요. 몇 급수. 급수의 형태란 뜻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 C의 n에 x-a의 n제곱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n이 0부터 인피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n도 있고 x도 있어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가 잘 없겠죠. 그래서 주어지는 값에 따라서 주어지는 x 값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정해지는 거야. 주어지는 x 값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급수의 수렴성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레시오 테스트로 이제 확인을 해볼까요? 레시오 테스트는 n번째 항 x-a의 n제곱 분의 n 더하기 한 번째 항 cn 더하기 한 번째의 x-a 값의 n 더하기 1제곱 이게 n번째 항과 n 더하기 한 번째 항의 b에 대한 극한값 이 극한값이 얼마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극한값에 cn분의 cn 더하기 1 이만큼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x-a가 있어요. 이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가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는데 x의 값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극한값에 대해서 c의 n분의 c의 n 더하기 1 얘가 극한값이 만약에 0으로 존재한다면 이거이면 0이면 조합변의 일부 찾기 위해서는 이제 x의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성립할 수 있으니까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수렴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다 수렴. 모든 x에 대해서 다 수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이 급수는 수렴한다. 이 몇 급수는 수렴한다.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로 극한값이 cn분의 cn 더하기 1의 극한값이 얘가 무한히 갔어요. 그래서 얘가 무한히 가면 이 값은 어떤 값을 넣어도 수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한 점, x는 a에서 한 점에서는 수렴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점을 대입하면 얘가 1보다 작을 수 있잖아요. 그치? 이가 성립하도록 조건을 주는 거라서 그래서 몇 급수는 이렇게 수렴성이 그때그때 x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cn분의 cn 더하기 1이 만약에 그 극한값이 만약에 상수이면 얘가 만약에 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상수이면 이 값은 x r분의 1 곱하기 x-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라서 x-a의 절대값이 r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점 A에서 오른쪽으로 R만큼 왼쪽으로 R만큼이라서 얘는 A 플러스 R이고 얘는 A 마이너스 R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X 값에 대해서는 이 값은 수렴한다. 그래서 얘를 보고 수렴 반지름이라 불러요. 그래서 R을 수렴 반지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수렴 구간을 구하면 X의 범위는 A 더하기 R과 A 더하기 R과 A 마이너스 R 이것이 수렴 구간이 되는 건데 여기에 동호가 들어갈지 말지는 각각을 대입해보고 결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레시오 테스트는 그 극한값이 1일 때는 그 방법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이 부분은 확인을 꼭 해라. 언제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대입해 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몇 급수의 수렴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모든 범위에서의 수렴과 그 다음에 한 점에서의 수렴과 그리고 어떤 범위에서의 수렴으로 세 가지가 나눠지고 범위에서 수렴이 있어서 수렴 범위가 이렇게 구해진다면 그때는 양쪽 끝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가 급수 중에서 몇 급수 특별히 이제 x까지 같이 있는 경우에 대한 급수에 대해서의 수렴성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n 팩토리얼의 xn 제곱이 얘가 n이 x가 어떤 값일 때 수렴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얘는 n번째 항과 그 다음에 n 더하기 한 번째 항
얘에 대해서 이것의 극한값은 n 더하기 1이 계속하시는 값이었어요. 발산이죠.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1보다 작은 경우 x의 절대값이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실제로 곱하기를 쓸 수는 없는 모양이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의 극한값은 앞에는 n 더하기 1로 계속 커지는 값이고 뒤에는 x의 절대값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x 값이 얼마? 한 점 0에서만 수렴할 수 있죠. 그래서 only 0에서만, 한 점 0에서만 얘의 급수는 수렴한다 이거예요. 어떤 급수의 수렴성을 이제 확인할 때 그것이 어떤 범위에서 수렴하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얘의 어떤 급수의 수렴 범위를 구해달라, 수렴 범위를 구해보라 이렇게 하면 레이쇼 테스트로 그래서 확인을 하자고요. 그래서 n분의 1에 x-3의 n제곱 이거 분해 n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x-3의 n 더하기 1제곱 이만큼에 대해서 극한을 보내면 이 값은 x 빼기 3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수렴 반지름이 1이구나. 그래서 얘가 수렴 반지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x의 범위가 3에서 1만큼 더하니까 4하고 3에서 1만큼 빼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수렴 구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양쪽 끝점에서 확인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확인을 이제 해봐야겠죠. 그래서 2일 때를 가면 2일 때는 n분의 -1의 n제곱 얘는 교대급수라서 수렴, 4일 때는 n분의 1의 전체의 n제곱이라서 얘는 발산이죠. 그래서 4일 때는 발산, 2일 때는 수렴이니까 수렴 구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양쪽 끝점을 반드시 확인해 봐서 언제 수렴하는지 언제 발산하는지를 일일이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몇 급수의 수렴성은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에서의 수렴과 어떤 수렴 범위 내에서의 수렴과 전 구간에서의 수렴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한두 개 더 예제를 더 들어가죠. 여기서는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제 예제를 좀 많이 들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급수 n은 0부터 시작해서 루트에 n 더하기 1분의 -3의 n제곱 교재에 있는 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x의 n제곱이 있어요. 이 급수의 수렴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얘는 레이쇼 테스트에서 이거 분의 -3의 전체의 n제곱 얘가 n번째 항이죠. 그 다음에 n 더하기 한 번째 항은 n 더하기 2분의 -3의 n 더하기 1제곱에 x의 n 더하기 1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되고 얘의 극한값은 루트의 n 더하기 이거 분해 그 다음에 루트의 n 더하기 1 그리고 -3에는 남죠. 그리고 x의 절대값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3 곱하기 x의 절대값이 돼요.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수렴하니까 그때의 수렴 반경은 이제 x의 절대값이라서 얘가 3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수렴 반지름, 수렴 반경이 됐어요. 그래서 수렴 범위는 이제 x가 3분의 1인 경우와 -3분의 1인 경우 양쪽 끝점을 이제 대입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x의 값을 3분의 1을 대입하면 저 급수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n 더 1분의 1에 -1의 n제곱이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교대 급수라서 얘는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x의 값이 -3분의 1을 대입하면 이 급수는 루트에 n 더하기 1분의 얘는 1 이렇게 남겠네요. 그래서 얘는 p 급수에 따라서 n의 2분의 1차 그래서 얘는 발산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범위는 3분의 1일 때는 수렴 그 다음에 -3분의 1일 때는 발산 이렇게 해서 수렴 반지름은 3분의 1이고 수렴 범위는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그래서 얘가 수렴 구간이 되겠어요. 얘가 수렴 반지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몇 급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급수의 수렴승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로 점점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11.9에서는 이제 그러면 함수를 급수로 표현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9에서는 어떤 함수를 급수로 표현해서 1-x분의 1 같은 경우 얘는 뭐였으니까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지? 물론 이제 x의 범위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표현되겠죠. 왜냐하면 오른쪽 급수는 모양이 뭐니까 얘는 x의 n제곱이거든요. 그래서 n은 0부터 무한까지니까 레이쇼 테스트에 보면 x의 n제곱분의 x의 n 더하기 1 제곱의 극한값을 봤을 때 이 극한값이 얼마 나오니까 x의 절대값 나오니까 얘가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급수는 이제 x가 1과 마이너스 1의 수렴 범위를 가지는데 양쪽 끝점 1을 대입해 보니까 얘는 어때? 1을 대입하면 얘는 발산하죠 계속. 그래서 안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um이니까 발산해. 그래서 얘가 수렴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 수렴 구간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른쪽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값은 수렴 범위 안에 있는 값을 대입한 값은 왼쪽에 있는 값에 대입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은 같은 값이에요. 어디에서? 이 범위 안에서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함수는 이 함수와 이 급수와 이 범위 안에서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함수를 급수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x 더하기 1분의 1은 뭐냐? 그렇죠. 이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전체의 n 제곱이 되는 거고 n은 0부터 무한 되는 거죠. x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은 뭐냐?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의 n 제곱에 x의 2n 제곱 되는 거죠. 그때 이 범위도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작은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n은 0부터 무한까지. 그래서 뭐 함수를 급수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제 하나씩 나올 텐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얘기를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x 2 더하기 x분의 1은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는 아래 위로 2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x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뒷부분은 급수로 표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급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n 제곱에 2분의 x 전체의 n 제곱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급수는 2분의 x의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그 범위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0부터 무한까지로 이렇게 급수의 형태를 쓸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왼쪽 오른쪽이 어떤 범위에서 같다. 그래서 수렴 범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서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한 이 급수는 같은 값인 거예요. 그러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급수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급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요. 급수의 형태로 그 앞에서 봤듯이 급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요. 얘의 수렴 반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급수의 수렴 반경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수렴하는 그 범위, 그러니까 오른쪽 급수가 이 급수가 수렴하는 범위 내에서 함수 fx의 정의역이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의 정의역은 이제 지금 함수는 급수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죠. 만약에 이거이면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얘를 한번 미분하는 것은 n배의 cn의 x-a의 n-1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n은 0 들어가면 0이니까 이제 1부터 무한까지가 되겠죠. 얘는 이제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될 터인데 오른쪽 급수가 수렴하는 범위를 볼까요? 이것은 n번장 cn의 x-a의 n-1 제곱 이거 분의
n 더하기 한 번장, 이것은 cn의 더하기 한 번장의 x-a의 n제곱의 극한값이 되고, 얘의 극한을 보내면 이 값은 극한값 cn분의 cn다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급수에서의 수렴 반경 구할 때랑 똑같지 않냐. 그래서 이 급수의 수렴 범위와 그 다음 한 번 미분해서 생기는 급수의 수렴 범위는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같다 이거예요.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얘를 적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분하면 상수 C값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C의 n 곱하기 x-a의 n 더하기 1 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가 적분한 거예요. 원래 급수로 주어진 함수를 한번 적분했어요. 적분했을 때 생기는 이 급수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n번장 n 더하기 1분의 cn x-a의 n 더하기 1 제곱, 그 다음에 n 더하기 한 번장 n 더하기 2분의 c의 n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빼기 a의 n 더하기 2 제곱, 이렇게 되어서 얘의 절대값. 그도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얘도 cn분의 cn 더하기 1, 그래서 이거 값 곱하기 x-a가 되는 거죠. 얘가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수의 형태로, 몇 급수의 형태로 주어진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를 fx의 수렴 반경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왔냐면 cn의 x-a의 n제곱분의 n 더하기 한 번째에 대해서 x-a의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서 극한값에 cn분의 cn 더하기 1이 되고, 여기에 x-a가 있었고 얘가 1보다 작은 x 범위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x의 범위 안에서 얘가 수렴한다고 했는데, 얘를 미분하거나 적분해도 그 범위가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항별 미분을 하거나 항별 적분, 텀 바이 텀 항별 미분이나 항별 적분을 하더라도 그 수렴 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양쪽 끝점에서 얘가 만약에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범위에서 끝점이 있다면 그 끝점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레쇼 테스트는 이제 그 b의 극한값이 1이 될 때는 조금 애매하다 그랬으니,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서 양쪽 끝점에서는 조심해야 되지만, 몇 급수로 주어진 함수를 항별로 미분하거나 항별 적분할 때는 그 급수의 수렴성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급수의 수렴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1-x의 분의 1이라는 거, 얘를 한번 미분하면 밑에 거 제곱분의 이러한 모양이 되거든요. 1-x분의 1을 미분한 거야. 그러면 얘는 1-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급수가 뭐였으니까 급수가 xn제곱이었단 말이죠. x의 절대값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수렴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그래서 좌우를 미분하면 n배 x에 n-1 되고 n은 0 대입하면 없어지니까 1부터 무한까지 이렇게 나와요. 수렴 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성립해요. 그래서 1을 대입해보고 -1을 대입해보자. 그래서 1을 대입해도 발산, -1을 대입해도 발산이니까 급수 1-x 제곱분의 어떤 함수, 이 함수는 급수로 표현하면 이것은 n 곱하기 x의 n-1 제곱으로 n은 1부터 무한까지,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급수의 수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뀌지 않아요. 그 모양이 바뀌지 않아. 또 다른 경우를 예를 들어서 로그의 1 더하기 x, 그래서 로그의 1 더하기 x를 보기로 하죠. 얘는 어떤 함수를 적분한 거, 얘는 1 더하기 x분의 1을 적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 빼기 x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x의 세제곱 이런 거니까, 얘의 모양은 뭐였으니까 얘의 모양은 시그마의 -1의 n제곱에 x의 n제곱이었단 말이야.
n은 0부터 무한까지였어요. 수렴 범위는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였으니까 얘를 적분해서 생기는 모양은 상수값 c 더하기 얘를 적분하면 시그마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x의 n 더하기 1제곱이 돼요. n은 0부터 무한까지 여기까지 되고요. 그리고 x의 절대값은 1과 마이너스 1까지 여기까지는 똑같죠. 양쪽 끝점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쪽 끝점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때 C부터 먼저 구하기 위해서 안전한 위치인 가운데 있는 점은 수렴해야 되죠. 이 범위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는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x0 대입하면 왼쪽은 0이 되고 왼쪽은 0이 되고 오른쪽은 다 0이 되어서 상수 C가 0이 되죠. 그래서 C가 0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급수에다 1을 대입하면 뭐냐? 1을 대입하면 급수에다가 x는 1을 대입하면 얘는 n 더하기 1분의 얘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돼서 교대급수가 돼서 수렴하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값은 n 더하기 1분의 항상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발산하죠. 그래서 전체 값은 로그의 1 더하기 x에 대해서 로그의 1 더하기 x는 c 값은 0이고 그래서 n은 0부터 인피니까지 그 다음에 n 더하기 1 값에 마이너스 1 n제곱에 xn 더하기 1 제곱이다. 그럴 때 얘는 언제 수렴하는가? x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이것이 수렴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1을 대입하면 누구냐? 로그의 2의 값은 1 대입하면 얘는 얼마죠? 0 대입하면 0 여기가 모양이 뭐냐면 n에다 0 대입하면 x 빼기 1 대입하면 2분의 1의 x의 제곱 그죠? 3분의 1의 x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 그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가는 교대급수가 되고 얘는 수렴한다. 그 수렴값은 로그의 2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급수의 수렴을 이렇게 확인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할 수도 있네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걸 보면 얘는 뭐였으니까 급수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x의 2n제곱이었어요. 그래서 x의 범위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수렴한다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n은 0부터 무한까지였어요. 얘를 적분하면 탄젠트의 역함수였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 x고 상수 c 값에 시그마 마이너스 1n 제곱에 적분했어요. 2n 더하기 1분의 1 x의 2n 더하기 1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의 n은 0부터 무한까지인데 수렴 범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적분하거나 미분해도 몇 급수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거나 적분해도 그 수렴 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상수 c 값을 구하기 위해서 0을 대입하면 조합에는 0 되고 우변도 c만 남아서 c는 0이 됐어요. 그 다음에 x가 1을 대입해 보면 저 급수는 1을 대입하면 2n 더 1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어서 얘는 수렴 교대급수라서 x가 마이너스 1이면 2n 더하기 1분의 2n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2n 더하기 1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양이 뭐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1에 n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2n 더하기 1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모양이 마이너스 1이 하나 빠져나오고 3개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거죠. 그럼 모양이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제곱이 남겠네. 이렇게 해서 얘도 교대급수가 돼서 수렴하겠네요. 모양은 그러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하면 이제 아크 탄젠트 x는 다른 색깔로 탄젠트 x는 이 값은 0 대입하면 1분의 1 0 대입하면 x 더하기 빼기 1 대입하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 그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5분의 1의 x의 5제곱 이렇게 블라블라 가고 x의 범위는 1과 마이너스가 되는데 양쪽을 확인했더니 다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탄젠트 역함수 아크 탄젠트 x는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1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1 대입하면 4분의 파이 값은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블라블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에 대한 근사값으로 쓸 수 있긴 한데 그 수렴성이 이게 수렴 속도가 조금 느려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급수의 수렴성을 가지고 몇 급수의 수렴성은 세 가지가 있고 그 몇 급수의 수렴성을 가지고 미분하거나 적분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함수를 급수로 표현해 봤습니다. 다음은 테일러 급수에 대한 얘기니까 다음 시간에 보죠.